안녕하세요. 저는 남편 보기 영광인 40대 여자입니다. 남들은 아무리 지지고 볶고해도 좋을 땐 좋게 잘 산다던 결혼 생활이 제겐 왜 그렇게 어렵던지요. 전 결혼을 2번이나 했는데 2번 모두 끝이 별로 좋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제 이야기를 한 번쯤은 어딘가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끔 들었습니다. 특히 제 2번째 결혼 생활은 아주 한심스럽게 끝이 났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께 털어놔보고 싶네요. 전 어릴 적부터 사람 챙기길 좋아했습니다. 앞장서서 친구를 챙기고 대장 노릇을 하기도 좋아해 제 주변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친구가 참 많았죠. 야, 지선아, 민우가 3반 애들한테 맞아서 코피 났대. 뭐? 감히 내 친구를 건드려? 누구야? 내가 절대 가만 안 둬. 전 어린 시절부터 태권도를 열심히 다녔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진 웬만한 남자애들보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국민학교 시절엔 반 애들끼리 싸움이 나면 남자애들은 꼭 절 찾아왔어요. 전 앞장서서 발차기로 다른 애들을 혼내주며 친구들에 대한 의리를 지켰죠. 태권도 관장님과 부모님께 혼이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린 마음에 뿌듯은 하더라고요. 그런 전 제 2 남동생도 휘어잡고 살았습니다. 누나가 아니라 꼭 큰형처럼요. 그렇게 왈가닥이던 제가 학원을 다니며 자격증을 취득한 뒤 성인이 되자마자 미용실에 취업했을 때 가족들을 모두 놀라더군요. 누나, 차라리 체육관 관장 같은 거래. 누나가 무슨, 아우, 왜, 뭐, 나도 머리 잘 만지거든? 제가 그런 섬세한 직업을 선택할 줄은 다들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전 미용이 참 좋았습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머리 스타일 하나로 멋지게 변할 수 있는 미용의 세계가 멋지다고 생각했죠. 미용실에서 막내 생활을 몇 년 하던 전 더 큰 세상에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로 상경했어요. 저희 지역도 작지 않은 도시긴 했지만 더 큰 꿈을 펼치기 위해 큰 결심을 했던 거죠. 잠도 자지 않고 미용실에 남아 연습을 하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던 전 20대 후반의 나이엔 그래도 적지 않은 월급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강남의 큰 미용실에서 일하던 절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도 제법 있었고요. 그리고 전 20대 끝자락에 첫 번째 결혼도 하게 됐어요. 집이 엉망이잖아. 제발 좀 치워. 왜 일은 둘 다 하는데 집안일은 내가 몇 배는 더 해야 돼. 나도 피곤해. 원래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그게 문제야. 여자가 남자보다 돈 좀 더 번다고 날 무시하는 거. 내가 당신보다 더 잘 벌었어 봐. 이 정도 그냥 당신이하고 말았겠지.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느긋하게 신혼생활도 즐기다 결혼한 지 4년 뒤엔 천사 같은 아들도 낳았고요. 그런데 갈수록 제 월급이 높아지고 나중엔 제 미용실까지 차리게 되며 남편은 제게 자격지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기존에 절 찾던 고객님들이 많이 있어 제 미용실은 강남에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만큼 중소기업에 다니던 남편의 벌이와 제 벌인 격차가 크게 벌어졌어요. 남편은 그런 제게 자격지심을 갖고 사사건건 삐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시부모님마저 갈수록 제게 시집살이 시키려 들더라고요. 네가 아무리 밖에서 날고 기어봤자 집에선 그냥 며느리고 애 엄마다. 아주기를 확 꺾어놔야 우리 아들 무시를 못하지. 남편을 무시한 적도 돈 좀 더 번다고 으스댄 적도 없었건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국 전 시댁의 발길을 끊었고 남편과도 허구한 날 소리를 지르며 다퉜죠. 그런 우리는 결국 제 나이 30대 중반에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전 남편에게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답니다. 그래, 솔직히 당신이 나한테 잘못한 거 없다는 거 알아. 내가 못났었다는 것도. 그래도 당신이란 존재 자체가 날 너무 힘들게 했어. 그래서 난 당신 닮은 애도 별로 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이혼한 뒤 전 남편은 아이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더군요.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긴 했지만
아이는 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한 지 2년 뒤 재혼했는데 그 여자와는 아이 하나를 낳고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씁쓸했지만 그냥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며 전 열심히 아이를 키우고 살았어요. 30대 후반엔 제 미용실을 더 크게 확장도 하면서요. 덕분에 제 아이만큼은 아무런 부족함 없이 잘 키울 수 있었죠. 제 두 번째 남편은 저보다 2살 연하로 우린 요리 모임에서 만났답니다. 모임은 선생님을 초빙해 새로운 요리를 배우기도 하고 서로의 레시피를 공유도 하는 1호 모임이었어요. 주로 회원은 여성들이었는데 얼마 안 되는 남자 회원 중 한 명이 바로 남편이었죠. 남편은 저처럼 성격 차이로 이혼한 사람이었는데 하나 있는 아들은 전처가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로 공통점도 있고 무엇보다 수더분하고 착한 남편의 성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고백을 받은 뒤 며칠을 고민하다 만남을 시작하게 됐죠. 그때가 제가 이혼한 지 5년, 남편은 이혼한 지 3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전처가 싫어해서 애를 안 만나고 있는데 애가 많이 그립기는 해. 근데 어쩌겠어. 전처가 애 정서에 안 좋을 것 같다고 만나지 말라는데 보고 싶긴 하지만 주 양육자 의견이 그러니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한 번은 남편이 아이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엄마였기에 자식을 그리워하는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갔죠. 자신의 이기심만 내세우지 않고 아이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싶어 더 좋게 보이기도 했고요. 또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던 자신보다 돈을 훨씬 잘 벌던 제게 전혀 자격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럴 게 뭐 있어. 노력한 만큼 성공을 일궈낸 건데 멋있고 존경스럽다는 생각만 들지. 전 남편과 전 시부모에게 하도 시달리며 살았기에 그런 건강한 마인드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연애한 지 1년 뒤엔 저희 아이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혹시 아빠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 당시 저희 아들은 9살이었는데 아빠라는 말에 정말 좋아하더군요. 애가 2돌이 지났을 때 이혼했으니 아인 아빠란 존재를 제대로 곁에 둔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아이와 새 남편을 몇 번 만나게 해줬더니 아이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이 아이에게 정말 잘해줬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라면 아이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어주겠다 싶어 안심이 됐습니다. 얼마 뒤 남편은 제게 청혼했고 그렇게 전 남편과 2번째 결혼을 하게 됐어요. 우린 제가 아이와 둘이 살던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죠. 우린 자네가 정말 고맙고 반갑네. 지선이 혼자 애 키우면서 사는 게 영 마음에 내내 걸렸었거든.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하네. 정말 환영해. 친정 부모님도 결혼해서 고향에 살고 있던 동생들도 제 재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그건 새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댁은 저희 집에서 차로 25분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원래 남편은 그 집에서 시부모님과 자신보다 7살 어린 시누이와 함께 살았었죠. 재혼 전 시댁 식구들을 먼저 만나봤을 때 모두 좋은 사람들이라는 확신이 들어 전 더더욱 재혼에 대한 마음을 굳혔었어요. 아유, 힘들게 일하는 애가 뭐하러 시댁 와서까지 일을 해. 앉아, 앉아. 나 악덕 시어머니 소리 듣기 싫다. 시부모님은 전 시부모와 달리 절 존중하고 아껴주셨답니다.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으니 저도 더더욱 진심으로 2분을 챙길 수 있었어요. 때 되면 좋은 선물도 해드리고 종종 이유 없이 찾아가 용돈을 드리고 오기도 했죠. 특히 2분은 저희 아들도 친손주처럼 예뻐해 주셨기에 저도 더더욱 잘하고 싶었고요. 한 번은 다 같이 여행가 술을 좀 마신 날 2분은 전 며느리에 대한 욕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내 살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불평 많고 못된 애 처음 봤다. 누가 자기 기분 조금만 거스르면 어른이고 뭐가 할 것 없이 신경질 내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진천에 때 소리도 버럭버럭 질러댔지. 그래도 지혜한테 끔찍이 잘했는데
너무 극성 엄마라 우리한테도 엄청 무례하게 굴었었어. 지 자식 소중한 줄만 알지? 다른 사람 불쾌한 거 신경도 안 쓴 애였다. 그래서 드디어 진철이가 이혼한다고 했을 땐 아주 쌍술 들고 환영했어. 그냥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라고만 들은 뒤 남편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캐물은 적은 없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도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방으로 돌아온 뒤 남편은 전처와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여서 해주었어요. 애 엄마가 하는 모든 말투가 12조라 나랑 엄청 다퉜었어. 심지어 자꾸 나한테 손찌검 하려고 해서 경찰도 몇 번 불렀었고. 우린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만나다가 사회 초년생 시절에 헤어졌었는데 아주 나중에 다시 재회하고 바로 결혼했었어. 그렇게 오래된 정이라 정 때문에 맨날 치고받고 다투면서도 헤어지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도 애한테 나보다 잘했으니까 애를 믿고 보낼 수 있었던 거야. 그날은 저도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던 전 결혼 생활에서의 고충을 털어놓으며 그렇게 우린 한층 더 서로를 깊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우이 역시 남편 전체에게 학을 뗐던 거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인지 새 올케인절 많이 챙겨주고 좋아해 주더군요. 전 저보다 9살이나 어린 신우이가 귀엽고 예뻐 종종 밥도 사주고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네요. 신우인 조카가 생겨서 너무 좋다며 저희 아들의 선물도 자주 사오곤 했습니다. 전 그런 신우일 저희 미용실로 불러 비싼 펌도 해주고 신우에게 어울리는 색으로 염색도 해줬었어요. 한두 달에 한 번씩 꼭 와요, 아가씨. 내가 제대로 관리해줄게요. 머리만 바뀌어도 사람 인상이 확 달라 보인다니까요. 내가 우리 아가씨 아주 시집까지 갈 수 있게 해줄게요. 그날 신우인 미용이 끝나고 나서도 1시간 정도 절 기다렸습니다. 제가 퇴근한 뒤 함께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신우이를 지켜보니 신우인 제 미용실에 관심이 참 많아 보였어요. 밥을 먹을 때 들어보니 신우인 한때 미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대학 막 졸업하고 직장 다닐 때 잠깐이요. 머리를 바꾼다는 건 그 사람의 기분을 바꿔주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직업이 참 멋져 보였는데 이미 대학까지 졸업한 마당에 미용사라는 꿈을 꾸기에 늦었다 싶어서 포기했죠. 그냥 지금 직장 생활이나 열심히 하자 하고요. 그런 신우인 한 번은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더군요. 전 회사에서 야근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새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신우이가 힘들다며 자꾸 고민 상담을 하러 오는 거예요. 사람들도 저랑 안 맞고 무엇보다 전부터 고민했던 건데 이 업계 일이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소통도 잘 안 되고 야근하기도 싫었었나 봐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면 야근이든 뭐든 더 신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진짜 요즘 회사 갈 때 꼭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이라니까요. 신우인 갈수록 힘이 든다며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며 신우에게 핀잔을 줬지만 전 그런 남편을 말리며 신우이를 위로해 주었죠. 결국 신우인 입사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퇴사를 하더라고요. 설상가상 당시 1년 정도 만났다던 남자친구와도 헤어져 신우인 한동안 자괴감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남들은 다 잘만 하고 사는 직장 생활인데 제가 너무 한심한 것 같아요. 연애도 뜻대로 안 되고 전 그냥 안 될 사람인가 봐요. 다들 안 풀리는 시기가 있는 거죠. 나 봐요. 난 이혼하고 나서도 잘만 살잖아요. 아가씨, 계속 자신을 깎아내리지만 말고 이번엔 진짜 아가씨가 좋아하고 해보고 싶은 일을 해봐요.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다시 자기를 좋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전 시댁에 자주 찾아가 그런 신우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찾아가 설득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줬더니 어느 날 신우인 제게 조심스레 미용사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번에 새언니 말 듣고 생각해봤는데요. 이제 와서 미용사가 되기에 너무 늦은 걸까요? 이른 나이라고는 못하겠지만 까짓 거 해봐요.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따면 내가 우리 미용실 막내로 취직시켜줄게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바닥부터 천천히 해봐요, 우리.
정말요? 감사해요, 새언니. 나이 30이 훌쩍 넘었던 신우에게 미용사라는 길이 쉽진 않을 것 같았지만 전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 신우이가 미용사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도와주었고 자격증을 딴 뒤엔 정말 저희 미용실의 막내로 취업시켜줬어요. 그런 제 과감한 도움에 남편도 시부모님도 제게 정말 고마워했죠. 그렇게 저희 미용실에 취직한 신우인 제게 민폐가 되지 않겠냐며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나와 청소를 하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또다시 청소를 했죠. 그리고 조용한 미용실에 혼자 남아 열심히 연습도 하기에 저 또한 그런 신우의 곁을 지키며 기술을 알려줬어요. 다른 직원들이 시샘할까봐 대놓고 살갑게 챙기지 못했지만 전 새언니로서 그리고 원장으로서 신우를 많이 이끌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신우인 월급이 적고 힘들어도 일이 너무 재미있다며 갈수록 열정이 넘쳐났어요.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을 보면 꼭 20대 초반의 젊음이 느껴지기도 했죠. 그렇게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신우를 보니 제가 더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우이가 저희 미용실에 취직한 지 8개월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 그만 이혼하는 게 어떨까? 뭐? 갑자기 그게 무슨 헛소리야? 그날 남편은 밑도 끝도 없이 제게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황당해서 이유를 물었더니 그 이유라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그동안 크게 정이 안 가는데 억지로 수환이한테 잘해줬던 거야. 근데 갈수록 남의 아들한테 아빠 노릇하는 것도 힘들고 당신 옆에 있으면 자격지심도 생기더라. 당신 전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자기도 많이 고민하다 꺼낸 말이라는데 평소 저와 정말 사이가 좋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고작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하자니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저도 저지만 아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해 우선 남편과 차분히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난 당신이 그런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었는데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야? 난 내가 더 번다고 당신한테 으스댄 적도 없고 집안일도 내가 더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어. 어머님 아버님하고 아가씨한테 최선을 다했고 당연히 내 자식이니까 우리 아들도 내가 훨씬 많이 챙겼어. 근데 뭐가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한 거야?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든 간에 난 그냥 갈수록 이 결혼 생활이 싫고 버거워졌다니까? 아마 그냥 당신한테 마음이 떠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 그런 거 같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원래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쯤에서 그만두자. 어차피 우리 결혼 생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잖아. 이대로 사는 건 서로한테 못할 짓이야. 남편은 차분히 생각해보라며 그날 옷방에 가서 잠을 청하더군요.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잠을 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 그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복잡한 고민도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샜어요. 그 여파로 다음날 출근해서도 거의 넋이 나가 있었고요. 물론 절 믿고 찾아주신 손님들 앞에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외의 시간엔 자꾸만 정신이 흐트러지더라고요. 새언니,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평소와 너무 달랐으니 다른 직원들뿐 아니라 신우이도 그런절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사생활을 직장까지 끌고 온 것 같아 민망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써 의연한 척하고 있는데 함께 퇴근한 신우이가 계속 절 걱정하더라고요. 새언니, 진짜 무슨 일 있죠? 제 눈은 못 속여요. 얼른 말해보세요. 네? 그동안 새언니가 저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저도 새언니한테 의지라도 되고 싶어요. 실은 그게 아가씨. 전 결국 신우에게 남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대한 말을 아끼려고 했지만 가족이니 신우인 뭔가 알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었죠. 오빠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느끼기엔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혹시 아가씨 뭐 아는 거 없어요? 어머님 아버님께 뭐 들은 거나요?
남편이 언제부터 마음이 변한 건지, 언제부터 결혼 생활이 힘들어한 건지 같은 거요. 그런 말을 꺼낸다는 게 어찌나 비참하던지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으면 모를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혼을 요구당하니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상처도 받았죠. 하지만 이어진 신우의 충격적인 이야기는 앞전에 받은 것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자존심 손상을 불러왔습니다. 그 인간이 귀엽고, 저 새언니, 사실 그동안 못 드린 말이 있는데요. 그동안 저 취직시켜주고 챙겨주신 거 생각해서라도 도저히 더 이상 입 다물고 못 있겠어요. 그동안 신세 졌던 거 이렇게 조금이라도 갚을게요. 어차피 숨긴다고 될 일도 아니었는데 진즉 말할 거 그랬나 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뭘 갚아요? 아가씨 뭐 진짜 아는 거 있어요? 네, 실은 저번에 엄마가 오빠랑 통화하는 걸 들었었거든요. 오빠 그 망할 인간, 그냥 단순 변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인간 여자 있어요. 여, 여자요? 네, 그것도 그냥 여자가 아니라 전 세연이랑 만나고 있다고요. 오빠 전처요. 네? 뭐라고요? 눈을 질끈가고 내지른 신우의 말에 완전히 뒤로 넘어갈 뻔했네요.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는데 그 대상이 너무 상상도 못했던 인물이라 더더욱 경악스럽더군요. 남편은 자기 자신도 시댁 식구들도 모두 학을 뗐던 그 여자와 다시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신우인 제게 미안해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오빠한테 한솔이 엄마 제발 그만 만나라고, 새언니 알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막 화를 내고 있었어요. 아빠도 엄마 옆에서 같이 통화 내용 들으면서 한숨 푹푹 쉬고 계셨고요. 놀라서 제가 두 분한테 물어봤더니 오빠가 다시 그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재결합하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요. 근데 새언니한테 미안해서 도저히 입을 못 여겠다고 그랬대요. 엄마 아빠는 그 여잔 절대 아니라고, 그리고 사람이라면 새언니한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면서 엄청 말리고 계셨던 거고요. 시부모님은 모든 사실을 알고 남편을 말리고 계셨다더군요. 우선 자신들이 알아서 할 테니 신우에겐 조용히 지켜보라고 하셨기에 신우인 제게 차마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면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도 전에 제가 이혼하자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신우인 그동안 제게 너무 미안해 힘들었다며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죄송해요, 새언니. 그런 것도 오빠라고 제가 잠시나마 아무 말도 못해서요. 그래서 그동안 나한테. 전 그제야 최근 신우이가 유독 풀이 죽어 있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평손을 밟고 당당했던 신우인, 당시 유독 제게 죄송하다는 말도 많이 하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거든요. 크게 실수한 것도 없는데 왜 저러나 싶어 걱정했건만 그게 다 저 때문이었던 거죠. 오빠한테 괜히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거짓말 늘어놓지 말고 똑바로 말하라고 하세요. 당연히 이혼은 해야겠지만 위자료도 다 받아내시고요. 새언니가 그동안 우리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오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엄마도 아빠도 새언니 상처받게 하기 싫어서 오빠를 어떻게든 말리려고 하신 건데 이렇게 된 이상 전 새언니를 놓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새언니. 우선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미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고 있던 신우에게 서운함을 느끼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이 차올랐죠.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한편으론 어이가 없어 냉소가 차오르기도 했어요. 전 즉시 집에 가자마자 남편을 잡돌이하기 시작했죠. 제게 먼저 다시 이혼 얘기 꺼냈던 그놈은 제 말에 당황해선 땀을 뻘뻘 흘리기 시작했죠. 당신 이혼 얘기 잘 생각해봤어? 난 아무리 생각해도 서로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미 당신에 대한 마음은 안 좋을 대로 안 좋아진 뒤지만 망할 인간아. 뭐? 당신, 난 그래도 좋게 말하고 있는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
내가 심할까? 네가 심할까? 전처럼 바람피고 있는 주제에 그 사실을 쏙 숨기고 빠져나가는 당신이랑 그걸 알고 눈이 뒤집어지기 직전인데 최대한 점잖게 말로 하고 있는 나랑 에이, 말하다 보니까 열받네 아주. 뭐?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말을 하다 보니 부하가 치밀었던 전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의 뒤통수를 벅 후려쳐버렸어요. 제 힘이 보통이 아니었기에 남편의 뒤통수를 감싸며 비명을 질렀죠. 전 뒤통수를 비비며 발을 동동 구르던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알아? 원래 꼬리가 길면 잡히는 거 모르냐? 내가 관심법 좀 쓸 줄 알아서 당신 마음을 읽었다. 왜?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왜? 내가 관심법 쓰는 거 말이 안 되고 그렇게 나한테 욕했던 전차랑 바람 피우는 거 말이 되냐? 어디 입 있으면 말 좀 해봐. 입 밖으로 화를 뱉어낼수록 분노도 더더욱 치솟더군요. 그런 제게 남편은 어버버거리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러다 겨우 정신을 차린 남편은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우선 내 말 좀 들어봐. 당신 화난 건 알겠고 숨긴 것도 미안해. 근데 나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어. 정말 피치 못할 사정. 바람에 무슨 피치 못할 사정? 우리 한솔이가 많이 아파. 애가 소아암이래. 뭐? 암? 어, 치료비도 치료비지만 혼자 아픈 애를 감당하기가 외롭고 힘들다고 먼저 연락이 왔었어. 자기가 얘 못 만나게 해서 미안하다고. 애도 날 너무 보고 싶어 한다고 울길래 마음이 약해졌어. 그래서 애도 전처도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쓰이고 내가 그래도 아빠인데 이럴 때 애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아서 전처도 제발 돌아와달라고 사정하길래 결국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했던 거야.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안 나서 입이 안 떨어졌어. 어쨌든 당신한테 말 안 하고 전철 만난 것도 다시 전차한테 마음이 간 것도 사실이긴 하니까 정말 미안해. 남편은 제게 당시 8살이었던 자신의 아들이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너무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라 솔직히 많이 놀랐었어요. 그 말에 제 기세가 한풀 꺾이자 남편은 계속 눈물을 떨구며 거의 애원하듯 말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못한 거 알아.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살게. 그러니까 나 아이한테 아빠 노릇하면서 살게 해주라. 당신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니까 알잖아. 아무리 오래 못 보고 살았다고 해도 자식이 부모한테 얼마나 애틋하고 특별한 존재인지 이제라도 나 애한테 제대로 된 가정 만들어주고 싶어. 잠시나마 내 아들로 품었던 수환이한테도 나 평생 죄진 마음으로 마음 무겁게 살게. 그냥 바람도 아니고 애가 아프다고 하니 조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상상은 잘 되지 않았지만 제가 남편 입장이었다고 해도 의붓자식에게 아빠 노릇 해주느라 친자식 곁에 못 있어준다면 괴로울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게 한마디 말도 없던 데다 거짓말하고 전처와 재결합까지 결심한 거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렇게 전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날 밤을 보냈어요. 전날에도 물론 잠을 잘 못 잤지만 그날도 통 잠이 오지 않아 거의 2시간 정도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여자의 촉인지 뭔지 이상하게 느낌이 찜찜하더라고요. 애가 아프다며 울던 남편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데 이상하게 그 얼굴이 자꾸 가증스럽고 가식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생각할수록 눈에 교활함이 담겨있는 것 같았달까요? 그 찝찝함이 불안했던 전 다음날 신우에게 남편의 전철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가씨도 그 여자가 사는지 모르죠? 그럼 나 그 여자 좀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만나서 비나도 시원시원하게 퍼부어주고 싶고 그냥 느낌이 뭔가 직접 한 번은 만나봐야 할 것 같아서요. 신우인 그런 제게 당연히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보고 싶어 한다고 하면 당연히 안 나올 것 같으니 대충 핑계를 대고 불러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신우이가 괜히 곤란해지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신우이는 오히려 그 여자가 제발 알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 반길 사람 우리 집엔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아야 오빠랑 계속 만난다고 해도 저희 집에 발들인 일은 없겠죠. 마음 같아서 새언니랑 같이 나가서 쌍욕이라도 해주고 싶은 거. 그럼 새언니를 방해하게 될까봐 참는 거예요. 그렇게 전 신우이 덕에 한 카페로 그 여자를 만나러 갈 수 있었답니다. 티나게 고친 눈과 코에 통통한 체격, 볼에 점이 있다는 그 여자에 대한 신우이의 묘사는 정확했어요. 저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심술궂은 인상의 그 여자를 금세 알아볼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박민혜 씨 맞죠? 그런데요, 누구세요? 나 이진철 현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쪽 보자고 한 사람 실은 나예요. 그쪽이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우고 재결합까지 하려고 하고 있다길래 내가 낯짝이나 좀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어디 재혼까지 한 전남편 다시 불러내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일 재밌었어요? 아무리 전처라도 이건 엄연한 외도인 거 알죠? 상가녀 씨. 제 비아냥 섞인 인사에 상가녀라고 불린 그 여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군요. 그 여잔 듣던 대로 아주 이기적이고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람을 피운 주제에 제게 지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거든요. 상관요? 야, 따지고 보면 내가 본처야. 내가 애 아빠랑 몇 년이나 된 사이인데 우린 그냥 잠깐 헤어져 있었을 뿐이고 그 사이에 낀 건 너였다고. 근데 누구한테 상관녀래? 호적상 내가 지금 그 인간 아니니까 상관녀 맞지?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반말이야? 그깟 호적 좀 합쳤다고 다 진짜 아내가 되는 줄 알아? 그렇게 진즉 좀 잘했어야지. 얼마나 매력이 없었으면 애 아빠가 결혼한 지 3년도 안 돼 바람을 피우냐? 오죽 내 매력을 못 잊었으면 내가 좀 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홀라당 넘어오냐고. 그래, 솔직히 내가 혼자 애 키우기도 힘들고 애 아빠 못 잊어서 먼저 연락한 거 맞아. 맞는데 네가 나보다 훨씬 매력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온 거 아니겠어? 그럼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무매력인 네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지. 세상에 어떻게 저런 뻔뻔한 여자가 다 있을까 싶더군요. 그 여잔 은근슬쩍 가슴을 쭉 빼고 몸매를 부각시키며 우쭐대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그 가짜는 여자에게 비웃음을 보이며 응수했어요. 뭐 이런 뻔뻔한 여자가 다 있어? 뭐 매력? 아픈 애 핑계로 접근한 게 매력 어필이냐? 그리고 아무리 애가 아파도 그렇지. 어떻게 다시 가족을 꾸린 전 남편한테 재결합하자고 졸라대? 넌 양심이 있니? 애는 불쌍하지만 애랑 바람은 별개지. 꼭 머리 빈 것들이 해선 될지 안 될지 구분도 못하고 양심도 땅바닥에 갖다 버리더라. 아파? 누가 아파? 네 애 아프다며 소아암이라며.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우리 애 지금 돌도 씹어먹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한데 무슨 소리냐고. 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또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렀습니다. 그 여잔 제게 모욕당한 것보다 아이가 아프다는 말에 이상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그 여자에게서 애가 건강하다는 말을 듣는데 이건 또 뭔가 싶더라고요. 애가 건강하다고? 그럼 애가 암이 아니야? 몸에 와서 졸았니? 뭐 꿈꿨어? 이제 멀쩡하고 죄 없는 애마저 병 걸리라고 저주하는 거야? 저주는 내가 아니라 네 애 아빠란 인간이 한 거겠지. 뭐? 못 알아듣냐? 기가 막혀서. 그 인간이 너랑 그냥 바람 피운 게 아니라 애가 소암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만난 거라고 했다고. 둘이 아직 말을 안 맞췄나 보지? 진짜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해. 니들 같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애가 불쌍하다, 애가. 어이가 없어 푸아하는 웃음까지 터져나왔어요. 이거 뭐 코미디도 아니고 아주 개판이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바람이 걸린 와중에 끝까지 욕을 덜 먹으려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전 아직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 그 여자에게 악담을 건네주고 나왔어요. 남자 보는 눈 없던 나도 한심하지만 바람 피우겠다고 지 자식도 암 걸렸다고 거짓말한 인간을 꾸역꾸역 다시 만난 너도 대단하다. 내가 보기에 둘이 아주 잘 어울린 한 쌍의 바퀴벌레 곱둥이 같으니까 평생 헤어지지 말고 잘 살아라. 알겠니?
절대 서로 방생해주지 말고. 그렇게 상간녀를 만난 뒤 전 남편이란 존재를 마음속에서 깔끔하게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그전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가득했었는데요. 오히려 실망이 도가 지나치니 그 한심한 인간들 사이에 아예 끼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아예 화를 내며 제 에너지를 소진할 필요조차 못 느껴 알아서 제 감정이 조절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절 기만한 대가는 돌려줘야 마지막 뒤끝도 남지 않을 것 같아 전 바로 남편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전 쉬는 날이었지만 평일이라 남편은 출근을 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이진철 과장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아, 네? 아, 과장님 찾아오셨어요? 저기 계시네요. 사무실에 찾아갔더니 남편은 자기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남편은 절 발견하더니 눈빛에 약간의 불안함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까지, 왜 왔어? 아, 나 당신 전처 만나고 오는 길이거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당신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뭐? 아니, 당신이 애 엄마를 만났다고? 어, 근데 왜 그렇게 놀라? 당신 얘가 소아암에 걸려서 애 옆에 있어주고 싶다고 이혼하자길래 애는 좀 괜찮나 물어볼 겸 원망도 좀 해줄 겸 만나자고 했지. 왜? 내가 그 여자를 만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었나 보지? 남편은 제가 그 여자를 만날 거라곤 전혀 생각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그랬으니 제게 그런 거짓말을 했겠죠. 심상치 않은 제 말에 회사 사람들은 모두 숨죽인 채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그 망신이 목적이었던 전 더 신랄하게 남편을 비난했죠. 아, 그게 말이지, 여보. 뭘 자꾸 더듬어. 나 그 여자 만나서 다 알았어. 애가 아프다는 말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 애는 아주 멀쩡한데 당신 그냥 나한테 욕 덜 먹고 싶어서 그런 거짓말 한 거더라. 애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여자랑 바람난 거면서. 난 당신처럼 수준 낮은 인간이랑 앞으로 한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집에 있는 당신 짐 다 당신 부모님 집으로 보내버리려고 하거든. 당신 원래 그 집에 살다가 나랑 결혼하면서 몸만 거의 쏙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몸만 쏙 나가면 돼. 위자료 청구 따로 알아서 할 테니까 소장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어. 나 그 말 하려고 들렀으니까 집으로 그 더러운 발길 하는 일 없길 바래. 그럼 수고해. 아니, 여보. 아이, 진짜. 그런 말 할 거면 나중에 하든가.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사람 망신을 줘? 내가 무슨 망신을 줬어? 난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당신으로 인해 일어난 일 그대로 와서 말해준 것밖에 없는데. 탓하려거든. 이 인생 망신스럽게 한 당신 자신을 원망해야지. 남편은 사람들 눈치를 보며 제게 시근덕댔습니다. 전 그런 그놈에게 콧방귀를 끼워준 뒤 회사분들께 정중히 사과드리곤 그곳을 나왔죠. 업무에 방해가 됐다면 죄송하다면서요. 이후 남편이 제게 명예훼손이라도 들먹이면 벌금 정도야 충분히 낼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소송 걸 조건이 안 되었던 건지 생각을 못했던 건지 그놈에게 따로 소송 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나중에 이혼 소송과 동시에 위자료를 요구했죠. 물론 상간녀에게도 따로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간 전 직접 남편의 옷가지와 신발, 또 몇 개 안 되는 화장품과 데스크탑 컴퓨터를 차에 실었습니다. 좀 무겁긴 했지만 돈 들여 용달을 부르느니 그냥 빨리 없애버리고 싶었거든요. 전 그 길로 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절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는 시부모님께 무거운 표정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죠. 두 분도 다 알고 계셨다면서요? 나쁜 마음으로 제게 숨기신 게 아닌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망은 안 하지만 전 더 이상 남편과 못 살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인간 어떻게든 제게 덜 욕먹어보겠다고 애가 소암에 걸려서 전처랑 재결합하고 싶다는 거짓말까지 했어요. 심지어 그 진실을 그 여자 찾아갔다가 듣게 됐는데 제가 여태 그런 허접한 인간이랑 살고 있었구나 싶어서 맥이 쫙 풀리더라고요.
뭐? 아이고, 머리야. 우리가 한솔애미랑 기어코 계속 만나면 연을 끊겠다고까지 했는데 그놈이 결국 사고를 쳤구나. 심지어 그런 거짓말까지? 우리가 정말 널 볼 면목이 없다. 미안하다, 정말. 우리가 너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미안해서 이걸 어쩌니. 저도 두 분 많이 좋아했어요. 두 분하고 지내는 3년 동안 많이 행복했고요. 하지만 우린 인연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럼 몸 건강히 잘 지내세요. 두 분 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전 그렇게 아쉬움이 담긴 작별을 끝냈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서 나온 전 다음으론 방금 퇴근했다는 신우와 만나 간단히 술을 한잔하게 됐어요. 당시 5학년이던 아이는 마침 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가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길래 조금은 마음 편하게 신우를 만날 수 있었죠. 그때 신우인 아주 진절머리를 내며 말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오빠한테 전화 왔었어요. 제가 전 새언니를 불러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빠가 제가 언니한테 다 말했다는 걸 안 모양이에요. 멍청하긴 눈치도 없게 그걸 이제 알다니. 그죠? 오빠 그 여자한테 욕을 엄청 먹었나 봐요. 애한테 해줄 게 없어서 소암 걸렸다는 거짓말이나 하냐고. 그러다 애가 부정타면 어쩔 거냐면서 2번 다시 자기랑 애 눈에 띄지 말라고 했대요. 아니, 나랑 이혼하고 오라고까지 할 정도로 좋아했으면서 바로 헤어지자고 했다고요? 네, 말했잖아요. 원래 그 여자가 엄청 이기적이고 못됐는데 애 일은 그렇게 극성이었다고요. 애를 가지고 그런 말장난을 한 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됐나 봐요. 뭐 그러면서 나중에 또 좋다고 둘이 붙어 먹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빠 지금은 그 여자한테 뻥 차였대요. 완전 그거 된 거죠. 낙동강 오리알. 아주 쌤통이죠 뭐. 신우인 제 남편을 자기 오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리곤 자기가 자기 오빠 대신 너무 미안하다길래 전 신우에게 고맙다고 말해줬어요. 아가씨 아니었으면 난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이혼할 뻔했는데 나중에 알았으면 우라병이 생겼을 거예요. 아가씨 덕분에 제대로 이혼할 수 있게 됐으니까 난 오히려 고마워요. 새언니, 오빠하고 이혼해도 우린 가끔 언니 동생 하면서 볼 수 있을까요? 전 언니가 정말 너무 좋은데 계속 새언니 미용실에서 일하고 싶다는 양심 없는 말은 안 할게요. 그냥 연락이라도 하고 지내면 안 될까요? 그게 무슨 서운한 소리예요. 아가씨 그만두면 나뿐 아니라 다들 아쉬워할걸요? 우리 공가사는 구분하자고요. 난 아가씨 자를 생각 없고 앞으로도 쭉 만나고 싶어요. 아가씨 말처럼 더 이상 올게 신우이가 아닌 언니 동생으로요. 저는 미용실도 그만둘 각오를 했다던 신우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나이도 어리지 않은 신우이가 저희 미용실을 그만두면 재취업이 어려울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전 고마운 신우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생각도 없었고 신우이처럼 신우이와는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는 마음도 가득했죠. 그렇게 전 비록 남편은 정리했지만 신우이와는 계속 언니 동생으로서 그리고 원장과 직원으로서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었답니다. 결혼 생활이 길지도 않았기에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가 되었어요. 전 앞서 말했듯 두 연놈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그렇게 받을 건 다 받은 뒤 다시 싱글맘의 위치로 돌아왔죠. 저희 부모님은 2번이나 이혼한 딸을 불쌍히 하셨지만 전 두 분께 최대한 씩씩한 모습을 보여드리려 노력했습니다. 동생들과 올케들은 그런 절 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누나는 참 어떤 일이든 씩씩한 것 같아. 우리 누나지만 존경해. 저도요 형님. 제가 형님이라면 이렇게 의연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의기소침해져 있어봤자 뭐 하겠어.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뭘. 더 힘차게 살다 보면 내 기세에 눌려서 다른 불행이라도 도망가겠지 뭐. 그리고 난 우리 아들도 나처럼 웬만하면 긍정적이고 씩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들한테 좋은 본을 보이려면 내가 더 기운 내야지. 전 그런 가족들을 향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렇게 친정 식구들 앞에선
웃어 보일 수 있었지만 솔직히 아들에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해, 우리 아들. 아빠 생겼다고 많이 좋아했었는데 엄마가 다시 우리 아들한테 몹쓸 짓을 했네. 저기 수아나, 비록 다시 엄마 혼자가 됐지만 엄마가 우리 수아니한테 아빠 2명, 아니 5명 몫으로 더 든든한 존재가 되어줄게. 정말 미안해. 전 괜찮아요, 엄마. 아빠란 존재는 그냥 아쉬워서 갖고 싶었던 거지만 엄만 저한테 없어서는 안 될 뿐이잖아요. 제가 엄마랑 아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잘못하셨을 리가 없어요. 새아빠가 뭐든 잘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엄마가 행복한 게 훨씬 중요해요. 엄마가 좋으면 저도 좋고 싫으면 저도 싫어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녀석이 언제 이렇게 의젓해졌던지요. 학교 선생님이 애가 워낙 똘똘하고 야무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이 그날은 몇 배로 와닿더라고요. 전 고맙게도 엄마를 이해해 주던 아들을 꼭 끌어안고 고맙다, 미안하단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이혼한 지 1년 정도 지났어요. 다행히 아들과 전 남편이 없던 일상으로 잘 돌아왔고 제 미용실도 여전히 성황리에 영업 중이랍니다. 새언니, 아니지, 언니, 저 오늘 저녁에 같이 집에 가면 안 될까요? 우리 천사 수환이 오랜만에 보고 싶은데. 미용실에선 새언니도 언니도 아니고 원장님이라고 하라고 했지? 이따가 수환이한테 저녁에 시간 괜찮냐고 물어볼게. 왜요? 수환이 요즘 저녁에 뭐 해요? 에이, 그런 건 아닌데 슬슬 본격적으로 사춘기가 오는 것 같아. 사생활을 엄청 중요시하더라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젠 자식 의견부터 물어보는 게 습관이 돼야 할 것 같아서 혹시 애가 저녁에 공부를 하던가 컴퓨터 게임이라던가 할 계획을 세워놨을 수도 있잖아. 그래요? 시간 빠르네요. 그 귀엽던 수환이가 곧 중학생이 된다니. 신의와는 여전히 언니 동생하며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이혼했지만 아들도 자신을 예뻐하던 신우인 여전히 잘 따르고 있죠. 아들은 곧 중학생이 되는데 제 요즘 최대 관심사는 아들의 사춘기를 현명하게 지켜봐주는 일이랍니다. 저희 부모님도 동생들도 그런절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신우에게 듣기로 전 남편은 결국 자기 부모님 집에서도 쫓겨난 모양입니다. 시부모님은 그 여자를 다시 만나면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는 으름장을 정말 지키셨다더군요. 철딱선이 없고 못돼 처먹은 놈 같으니라고. 꼴 보기도 싫으니까 집에 오지도 마. 나가. 시아버지는 그놈에게 옷걸이까지 휘두르며 그놈을 집 밖으로 쫓아냈다고 합니다. 신우인 옆에서 팔짱을 끼고 아주 통쾌하게 그 모습을 지켜봤다네요. 또 저 때문에 회사에서 망신도 당한 전 남편은 끝내 이직을 했다더군요. 그렇게 전 남편은 저에게 이혼당하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채 혼자 쓸쓸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뻥 차버린 전처에게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면서요. 나중에라도 그 둘이 또 재결혼을 할지 말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진 그냥 신경 끄려고 해요. 제가 알 필요도 없는 하찮은 인간들의 일이니까요. 한편 제 첫 번째 남편은 얼마 전 재혼했던 여자와 일본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애 양육비 문제로 번호를 차단하진 않았었는데 일 때문에 한국을 떠날 것 같다는 연락을 남겼더라고요. 저야 양육비만 꼬박꼬박 잘 보내면 상관없는 일이지만 세처와 낳은 자식만 신경 쓰고 저희 아들에겐 관심도 없는 것 같아 괜히 아들에게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앞으로 제 인생에 남자란 존재는 없을 예정입니다. 2번이나 실패해봤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지지리도 남자복이 없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자식복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지금의 제 삶에 만족하려고요. 전 앞으로 아직은 제가 세상 전부인 아들만 바라보며 엄마로서의 삶에 더더욱 충실해지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은 자격지심 가득했던 자기 친아빠도 잠시 스쳐 지나갔던 2번째 남편도 닮지 않을 수 있도록 무던히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의리를 지키고 사람을 챙기고 살다 보면 가끔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의리 그런 거 나중에 가면 다 쓰잘데기 없어지는 거야. 네 인생이나 신경 써. 하지만 전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주인은 조금씩이나마 챙기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를 챙기고 돕는다면 그 사람도 언젠간 절 위해 줄 수 있을 테니까요. 꼭 대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선한 마음은 언젠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법이니 여러분 또한 주변을 잘 살피고 챙기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더 풍요롭고 다복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여기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